응.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쯤이었나 봅니다. 분당에서 제법 그럴듯한 장사를 하던 나는 연말 대목이라 조금 바쁜 흉내를 내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핸드폰이 부르르 떨길래 대충 보니 모르는 번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화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수신음을 통해서 전해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짝꿍이었고 군 제대 후 사업동업자였습니다. 현재 내 가족이 있게 한 장본인이고요. 그 외에도 그 녀석과의 인연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녀석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력이 강해서 웬만한 알바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방학 때인가 집으로 불쑥 찾아와 여의도로 den조 천장에 석고보드 붙이는 일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안 간다 해도 일할 사람 모자른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내내 여의도 웬만한 건물 천장은 우리 손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녀석은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해연동 서울예전축제에서 손수레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날 밤새워 손수레 끌고 신촌 2대 축제로 향합니다. 물론 혼자서 3대 독자로 국방부 방위받을 때 인사과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날렸습니다. 내용은 청산의 구두 닦는 코너를 신설하여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임 상사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면 책 2권은 좋게 나옵니다. 녀석은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도전정신이 투철해서 별명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녀석은 나에게 항상 자극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내 가장 소중한 친구지만 또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 녀석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소시적 짤짤리부터 도리짓고 땡, 섰다 등 무엇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굉장히 몰입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짤짤이를 하면 한 선에 가득 쥔 동전 수량을 거의 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녀석은 대학 졸업 후 우리 중 가장 좋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녀석은 주식 전문가도 되었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유료 애널 활동도 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임에서 녀석에게 주식 추천받으려고 꼬랑지 내린 강아지 모양 갖은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주식 무섭다고 엄청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방 책임자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내가 마지막 본 녀석입니다. 그 뒤 몇 번의 전화통화 친구들 사이에 돈말 등을 종합해보면 녀석이 선물 옵션으로 엄청 깨지고 회사도 그만둔 채 잠수 중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녀석은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없어져도 녀석은 살아남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움의 욕부터 나옵니다. 일이 온답니다. 설레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1층 로비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녀석이 보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서로 말없이 긴 학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말, 야 씨파새끼야. 너 돼진 줄 알았다. 반가움에 눈물이 다 납니다. 긴 저녁을 먹으며 녀석이 풀어놓는 과거. 선물 옵션으로 집안돈 떼고 16억 해먹었답니다. 밤에 잠들 때면 아침에 안 보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답니다. den기도 한번 매보고 손목도 한번 그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돈 4억 8천이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러길 수개월 카드 돌려 막기도. 이 달이 마지막일 때 때마침 명퇴 받는다 하여 얼렁 신청하여 급한 거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옵션 접속하여 3달 만에 200 남았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랍니다. 9살 아들 4살 딸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믿어주는 아내. 만료는 한 3일 울었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답니다.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그러더군요. 명함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부채도 1금융권 빼고 전부 정리했다고 역시 내가 아는 녀석답습니다.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 통틀 무렵에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약도 없이 택시 잡아타며 녀석이 한마디 합니다. 내 또 연락할게. 그 나라 오면 네가 하고.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금 녀석이 생각나는 것은 최근 하락장에서 내가 큰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대다수 개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절망에 빠질까봐 감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게 한 말 중에
그 당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 때문에 몇 번의 쌩과 살을 넘나 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란이 뜻하지 않은 행운도 따랐다고 합니다. 그 행운이 뭔지는 말 안 하더군요. 저를 비롯한 개미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우리만 쳐다보고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에서 4년 지옥에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훗날 웃을 날이 있겠지요. 오랜만에 녀석에게 국제 전화나 한번 넣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먼저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꿈만 같습니다. 저 역시 주식 실패자분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기 같은 것을 당해 모두 잃었습니다. 꿈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42살에 초등학생 저학년 두 아이가 있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분에게 신세지고 계시고 저도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다른 곳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 노가다도 못해. 적은 돈이지만 공장에서 1년 가까이 최저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없는 집의 외아들이고 와이프도 없는 집에서 자라 기댈 언덕 없습니다. 그 전에 번듯한 직장에 부족하지만 남도움 없이 견뎌왔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와이프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 화살이 저에게 매일 오네요. 아이들과 와이프, 엄마에게 죄책감에 너무 힘든데 와이프의 마음의 병도 도가 너무 지나쳐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꼴의 책임감은 있어서 자살을 생각만 했지. 이 상황에선 절대 해선 안 된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실효된 생명보험만 있었어도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쁜 마음에 실행했겠지요. 달새방이라도 얻고 트럭이라도 사서 일해보려고 장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기꾼들 뿐이더군요. 정말 팔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 심정은 도둑질, 사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빼고는 뭐든 하려고 합니다. 뒤 목숨을 필요로 하신다면 기쁘게 내놓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극복하신 분, 혹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조언을 해주실 분께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저의 절실함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